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4차 산업혁명이면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행업도 이 4차 산업혁명이랑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개념조차 모르면 사실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가 과연 오로지 코로나19 때문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코로나19가 사실 어떤 촉매제는 했어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골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들어오셔야 저도 힘이 나서 하니까. 자,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정의는 이미 내려졌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대충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알파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게 맞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가, 다는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닫고 준비해야 되냐. 일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about 4차 산업혁명. 예, 그거를 한번, 얘기를 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이 있으려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어야겠죠. 그죠? 예. 1차, 2차, 3차, 4차를 나눠서 보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1차, 그러니까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나눠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차와 3차는, 없던 게 세상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던 거. 예. 오늘 주위에서 지금 잡음이 좀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방송 이거 찍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 1차 산업혁명은 대충 아시죠? 그죠? 뭐 영국에서 뭐 공장 나오고 뭐 간의 수업이 뭐 증기기관차 나오고 이게 1차 산업, 대충 요것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2차는 이제 1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죠. 소품종. 그러니까 품목 자체는 적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동차 하면 이제 뭐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자동차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포드사. 어떤 그 소품, 그러니까 품종은 하나인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진 게 이제 2차 산업혁명. 그야말로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는 어떤 그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게 되고, 동시에 이제 경제적인 성장 또한 같이 동반적으로 이뤄지게 되죠. 이제 이게 1차와 2차예요. 1차와 2차의 차이는 이제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거쳤어요. 3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계신 대로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은 인터넷의 등장. 그러니까 없던 거가 등장을 한 거죠. 없던 거가 인터넷의 등장. 자,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진용 님이 조금 늦으셨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박진용 님. 저번 주에도 들어와 주시고, 박진용 님 먼 곳에서 저희 실시간 방송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자, 4차 산업혁명은 뭔가? 자, 저희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1차와 3차. 홀수는 없던 건데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3차는 이제, 1차는 이제 뭐 증기기관차 뭐 이렇게 하고, 없던 거죠. 3차는 인터넷의 등장, 3차도 없던 거죠. 근데 2차와 4차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무언가가 하나가 더 얹어진 게 이제 2차와 4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 등장이고, 4차 산업혁명은, 3차가 인터넷이고, 2차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것들이고,
3차가 없던 거에서 등장한 인터넷의 등장이고 4차는 그러면 뭐냐? 4차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거에서 무엇인가가 얹혀진 게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것들이 이제 이 IT 인터넷을 인터넷은 뭐예요? 정보 기술이죠. 요걸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이 알파고 등장, 테슬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진용님, 방송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도 접속이 늦었네요. 뭐 좀 늦으실 수 있죠. 예, 아무튼 지금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행업 앞으로의 영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지금의 영업, 지금까지의 영업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리라님 들어오셨네요. 인터넷 여행업은 스마트폰 전후로. 예.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스마트폰 전후, 스마트폰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사실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 전후로 갈린다고 했습니다. 예,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리라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접속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언가가 하나 더 얹혀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나 제조업에다가 이 4차 산업혁명은 특이한 게 기존에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에다가도 IT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라고도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제조업하면 공장, 설비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그 공장도 이제 어떤 스마트한 공장으로 많이 변모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독일 같은데 제조업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공장에는 이제 설비 기계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그 스마트한 정보 기술, IT 기술을 입혀서 과연 이곳이 공장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존 공장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스마트 공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CT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ICT 기업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베이직, 기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과 본질은 뭐냐? 예.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되냐면 결국에는 융합이에요. 융합. 우리 리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 전후로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여행업은 스마트폰 전후로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무언가를 찍어내는 게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우리 여행업으로 따지면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낸 거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 본질은 융합입니다.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분야만이 아니라 하나의 분야가 다른 분야랑 계속 합쳐져서 거기서 시너지를 만들고 또 다른 산업을 만들고 효율성을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를 봐도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국산차 중에서 나온 것들 보면 저희가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현대 기아차에서 많이들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카니발 같은 거 이런 차들 보면 그 차 자체 물론 더 이제 좋은 외국 차는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겠지만 그건 제가 접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카니발 같은 차만 봐도 그 안에 시스템이 이건 거의 무슨 이게 자동차인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인터넷의 어떤 하나의 시스템인가 헷갈릴 정도로 모든 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동도 자동차 시동도 직접 자동차에 가서 걸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카니발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스마트폰에 다 깔아버리면 추운 겨울날 미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집에서 시동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미리 따뜻해지게. 이런 것들처럼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만 봐도 이제는 제조업과 제조와 어떤 정보통신이 융합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여행업이 어떻게 환경이 변해갈 것이라는 건 뭐 불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생산 현장, 특히 제조업에 관해서는 생산 현장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업에다 대비를 시키면요, 생산 현장이라는 거는 여행사, 일종의 여행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생산 현장이라는 건.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스마트해졌으니까 인력이 당연히 감축이 되겠죠. 인력이.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시 여행업에다가 대비를 시켜보면 여행업 역시 인력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대세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19를 떠나서라도 코로나가 이미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인력 감축은 필수불가결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이미 그렇게 많이 변했고요. 하지만 뭐 전문적인 인력들은 많이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OTA, 특히 이제 OTA 얘기를 하자면은 또 글로벌 OTA 얘기가 주로 될 것 같은데, 글로벌 OTA도 개발자나 이런 쪽에 인력이 조금 있지, 이것도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면 개발자 역시 어느 정도는 좀 감축을 할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 뭐 물론 남한은 있죠. 예, 물론 있죠. 뭐 발권하고 뭐 OP, 우리 여행사에서 호텔 같은 거 OP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뛰는 가이드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남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코로나19가 끝나도 정상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해버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대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뭐 우리 리라님도 아까 인사드렸고요. 예, 박진웅님도 계속 계시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융합을 해야 되는데, 융합을 해야 되려면 우리가 우리끼리 융합은 융합이 아니죠. 그죠? 우리 여행업자끼리 융합은 융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끼리 융합하는 게 무슨 융합이에요? 기존에 우리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여행사나 랜드사분들, 뭐 이렇게 좌석 이렇게 같이 뭐 우리 좌석 저쪽에 안 팔린 거 좀 주고, 또 우리 좌석 팔 거 없으면은, 당장 팔 거 없으면 저쪽 여행사나 여행사에서 갖고 있는 좌석 갖다 쓰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융합이 아니에요. 그런 건 융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우린 융합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존하고 공유하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빌려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장사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사과가 떨어졌어. 그럼 옆집 저 맥집 건너 떨어진 옆집 가서 사과 몇 개 빌려와서 팔 수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갚으면 돼요. 이거지, 이건 융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여행업도 좀 융합이 필요한데, 일단 융합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우리 여행업계입니다. 여행업계. 예. 우리는 우리끼리만 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향유하고 공유하고 우리끼리만 같이 만나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 자, 늘 같은 사람과 만나고 놀면 늘 같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죠? 예. 자, 예전에 뭐 저희가 한창 끌 때 학교 갈 때 무슨 금묵자흑이라고 그래갖고 뭐 그 친구 잘 만나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그런 말 했죠. 금묵자흑, 저기 검은 흑이랑 놀면 검해진다. 근데 뭐 친구 잘 새기라, 이런 뜻에서 한 건데, 그것도 좋은 얘기긴 하지만 항상 만나던 사람, 그리고 어울렸던 사람과 어울리면 그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당연하겠죠. 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기존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오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제 뭐 사례가 사실 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조금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다는 좀
그런 뭐 사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자기 분야에 있는 사람 외에 많은 시간을 자기와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랑 많이 시간을 갖고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성공한 어떤 CEO, 뭐 사업가들의 어떤 하나의 공통점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그 어디죠? 그 배달해주는 그 뭐 플랫폼,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무슨 수수료 문제 때문에 말도 많았지만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배달의 민족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성공 모델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 배달의 민족 그 창업자가 요거를 할 때 뭐 자기 동네는 물론이고 거의 뭐 대부분 뭐 그러니까 상권이 있는 그러니까 뭐 대도시에 서울은 당연하겠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찌라시죠. 전단지 뭐 어디 중국집에 전단지 무슨 전단지 있잖아. 이거를 엄청나게 주셨대요. 엄청나게 주셨대서 본인 말로는 전 세계에서 그 전단지 주는 거는 세계 1등일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업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이 사실 무슨 대단히 좋은 대학교를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공고 출신인데 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무슨 뭐 마케팅에 대한 이론, 뭐 경영학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는데 본인은 자기 그 배달의 민족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자기가 할 사업이랑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렸대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얘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요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뭐 디자인적인 부분, 컨텐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고 사실 어떤 한 성공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여행업자끼리도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울리고 교류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다른 산업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나. 물론 이제 뭐 각자 각 개별로 뭐 동창도 있고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인적 네트워크, 인적 교류, 그야말로 인맥이 뭐 좋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인맥도 뭐 그냥 뭐 쓸데없는 인맥도 사실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제가 살다 보니 사실 뭐 인맥 많은 게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의 인적 네트워크와 교류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보는 어떤 여행업, 여행 상품에 대한 관점들은 또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데서 어떤 대단히 중요한 힌트와 아이디어,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를 하셔야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라님, 저도 일무학 전공했지만 리라님 일무학이 뭐예요? 일무학? 이 줄임말 같지는 않고 일무학이 뭐죠?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일무학이 무엇인지. 예. 그래서 융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고 있고 맞이한 우리로서는 그 핵심은 융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산업과 어떻게 영업을 융합을 시킬 것인가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관광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자, 그 다음 섹터로 아무튼 넘어갈게요. 일문학, 죄송합니다. 일무학이라. 일어일문학. 일본어 잘하시겠네요. 일문학 전공하셨는데 지금 숲해설가 하시는,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다른, 전공이랑 다른 것들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게 보면 융합도 또 다른 산업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힌트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애매한 여행업의 경계 섹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는데 최근에 그 눈길을 끌고 있는 여행 컨텐츠 중에 제주도에서 해녀 관련한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해녀의 뭐 부엌인가 해갖고 직접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해녀분들이 하시는 그
부엌 가서 이렇게 체험해보고 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예. 해녀와 여행업, 여행이 이게 뭔 상관이지? 예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거 보면, 아, 이렇게 융합이 또 될 수 있구나라는 우리가 힌트 아닌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예. 리라님, 관광학과, 호텔학과, 언어학과는 있어도, 예,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예, 관광학과, 호텔학과, 언어학과, 예. 그렇죠. 근데 이 학과의 개념도요, 지금, 가이드 학과나 인솔자과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또. 예. 가이드나 인솔자를, 육성해내는 그런 전공 분야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학계도 문제예요. 학계. 특히 이쪽 그 여행 그 관광 관련 학계도 대부분 보면 어떻게 묶여 있죠? 관광 호텔 관광과 아니면 호텔 경영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시대에 이거 예전에 정해졌던 과들인데, 그죠? 예. 리라님, 부산 영도에도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자,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관광학과도 이거 지금 추세에 맞춰서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취업을 시키려면 기존에 이게 3, 40년 묵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저기 집 가족 안에서도 이 대학에서 그 호텔이란다. 이 호텔 관광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한 명이 있는데, 보면 이름 자체도 뭐 어느 학교를 비롯하건, 뭐 관광 전공 명문 어디 학교들 보면, 똑같아. 관광경영과 호텔 경영과 뭐 이래 다. 근데 지금 그게 필요한가? 지금 이렇게 된 시대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든가, 커리큘럼을 바꾸든가. 리라님, 2016년에도 해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본 해녀 모구리와 함께.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좀 잘하시겠네, 우리 리라님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자, 리라님, 아,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원래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저도 들어보니까, 예, 리라님, 한국 해녀가 경합 중에 거둔 쾌거. 아, 한국 뭐 이겼나 보네. 뭘 했는데 이겼나 봐. 그죠? 잠깐 댓글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가서 제가 이거 좀 조정 좀 해보겠습니다. 댓글창. 아, 이게 어떻게 올라가? 왜 이게 좀 부드럽지가 못하더라고, 제가 하면. 자, 그래서 관광과도 이제는 좀 이름을 바꿔야 돼. 이거는 우리 뭐죠? 뭐라 그래? 우리 학계에서도, 우리 교수님들도 학계에서도 요거 조금 그거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아무튼 가이드나 인솔자 관련한 오히려 전공을 육성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듣고 보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가이드나 TC 인솔자분들이 여행업, 특히 여행사 사장님 되시는 경우에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현장을 잘 아니까. 그런 경우를 꽤 봤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설의 가이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유명한 M사의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은퇴하셨는데, 이제 사장도 겪고 회장, 부회장도 겪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가이드부터 하시고, 가이드랑 TC 하셨던 출신의 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업도 그런 분들이 계속 좀 올라오셔야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죠. 애매한 여행업계의 경계. 예, 여기서 최근에 이제 해녀자 얘기 왜 나왔냐면 관광 스타트업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관광 스타트업들을 처음에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사 그리고 대형 여행사에서 한 5, 6년 전만 해도 관광 스타트업 나오면 굉장히 좀 무시 아닌 무시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들 뭐 그렇게 해봐.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 했죠. 근데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지 했는데 그 언제든지가 이미 무의미해졌어요. 예. 이미 따라잡혔어. 일부는. 지금 당장만 봐요. 다른 데는 투자 받아갖고, 그죠? 예. M사. 예, 그쵸. 아시겠죠?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리라님? 제가 전설의 가이드라고 하시는 분은 저랑 좀 친분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안부도 못 여쭤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예.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관광 스타트업들의 발전 속도, 성장 속도, 그다음에 변화 같은 추세를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의 관광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숙박이었어요. 숙박. 게스트하우스나 숙박 위주로 해주는 데가 많았어. 예. 그래서 사실 별 차이점을 못 느꼈어. 근데 최근에 관광 스타트업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의도가 됐던 학습이 돼서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들이 4차 산업혁명에 사실 어느 정도 적합한 그런 형태로 사업 모델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뭐라 했죠? 융합, 다른 산업과의 융합입니다. 예. 어떤 업체는 최근에 호텔을 하나 오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무인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하는 업체예요. 저희 페이스북 친구라서 제가 정보를 이렇게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 소식을 자주 받아보는데 그냥 뭐 요즘 같은데 무슨 호텔을 오픈해. 근데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어떤 MOU를 맺거나 또 관계사로 직접 어떤 그 인연을 맺거나 할 때 보면 기존의 여행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업종이랑 손을 잡고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을 잘 따른다고 할 수 있죠. 예,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관광 스타트업들을 보면 흥미롭고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그러던 모르고 그러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관광업, 여행업의 경계가 이제는 대단히 모호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행업의 경계가. 기존에는 여행업, 항상 우리가 기존에 우리 이제 여행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그래요. 자랑 삼아 얘기할 때 사실 우리 여행업이 뭐 대단한 많은 분야에 몸을 다 걸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박진용님, 저는 주로 패키지 여행을 가는데, 예, 또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남겨주실 것 같아요. 예. 자, 박진용님, 저는 주로 패키지 여행을 가는데 상품을 고르는 안목이 일반인들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정보가 그만큼 많이 접하잖아요. 이제는 예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여행업은, 아직까지도 우리 초창기 한참 해외 1990년 초반 중반 뭐 이렇게 2000년대 초반 요때 머물러 있어요. 모든 시스템과 선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세련되지가 못했어. 정보적인 것도 그렇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여행업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랬죠. 뭐 우리 사실 여행업이라는 게 호텔도 걸쳐져 있고 무슨 법적인 것도 걸쳐져 있고 의료도 걸쳐져 있고 액티비티 뭐 다 모든 업종이 걸쳐져 있다고 하는데 그냥 걸쳐져 있다는 것 뿐이지 이거를 집안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박진용님, 꼭 가격뿐 아니라 코스, 숙박 호텔 등급, 호텔 등급, 그 다음에 가이드 평가 후기 앞으로도 점점 꼼꼼하게 볼 거라서, 예, 그렇죠. 고객들은 점점 더 꼼꼼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아니라 다음번 여행은 그냥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예, 패키지 여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다 무슨 뭐 쇼핑 너무 덤탱이 친다 뭐 이런 것들은 핑계 중에 일부의 하나일 뿐이고, 물론 그것도 큰 요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은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구분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행업의 구분은 경계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행업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글로벌 OTA 중에서 익스피디아가 있습니다. 익스피디아 있고 뭐 최근에 스카이스캐너도 있고 뭐 아시아권에서는 트립닷컴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지영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팬데믹 이후 여행사에서 좀 더 꼼꼼하게 여행 상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과감히 버리지 못하면 큰 변화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제가 잠깐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끼리만 논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디서만 봐도 아냐면 최근에 여행업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끝장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다 폐업 위기에 몰렸는데 청와대 청원을 많이 올렸어요. 그죠? 우리 업자들 죽겠다. 이렇게 진짜 좀 도와달라 해서 청와대 청원을 올려서 그거를 같이 좀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결국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대상이 우리 여행사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청와대 호응을 이끌어내고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대소비자, 우리 여행업자끼리, 우리끼리의 영역을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의 호응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같이, 야 우리 억울하다 같이 좀 동참해줘라,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끼리만 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끼리의 플레이야. 우리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리그가 되면 이 한계는, 그러니까 청와대청 국민청원이 많아야 10,000명 간 적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 20만 명 가야 저쪽에서 움직이는데 10,000명, 1,000명, 2,000명 수준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밴드에서 주고받고 페이스북 친구라는 게 사실 다 지인들이었잖아요. 같은 업종에,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 추천해주고 놀면 이게 하면 뭐예요? 그래야 몇천 명 수준인데 많이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영역을 탈출을 해야 됩니다. 더 크게 놀아야 돼요. 아닌 말로 그럴 때 기존에 있었던 단골 고객들한테만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호응을 이끌어내고 해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이끌어낼 텐데, 우리끼리의 어떤 툴에 너무 갇혀 있다는 그런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애매해지는 여행업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광 스타트업들이 어떤 업종으로, 어떤 성격의 사업으로 등장을 하는지 이거를 꾸준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관광업계 스타트업 젊은 친구들이 있겠죠, 물론. 이 친구들이랑, 이분들이랑도 손잡을 일이 있으면 손을 과감히 잡아야 되고요. 내가 여행업에서 30년 일했는데, 내가 여행사 20년 일했는데, 니들이 뭘 알아. 그들이 더 잘합니다. 이 착각의 늪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힘듭니다. 리라님, 여행사는 특히 정직원 수가 적잖아요. 가이드, 인솔자, 랜드싱. 정직원 수 적은 거는 리라님 여행사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근데 뭐 사실 가이드나 TC, 인솔자들은 예전부터 정규직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그놈의 그 인센티브 제도, 그 수당제잖아요, 수당제.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외국에서 가이드를 좀 해봤는데, 정해진 고정적으로 주는 봉급이 없잖아요. 다 그 손님들 받아서 쇼핑으로, 아닌 말로 속된 말로 우리끼리 얘기로 저거 후려쳐갖고 거기서 돈 받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고, 리라님,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보호는 못 받는데, 법적인 보호 당연히 못 받고 있죠. 이것도 문제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가이드하거나 TC, 인솔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법의 영역을 어느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최근에 뭐 한국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바운드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가 자주 불려다니는지 아세요? 한복 이렇게 선보여갖고, 한복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여행 오는 분들한테 한복 잘, 이렇게 체험해주는 그런 거 하는 분이 있어요. 업체명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인바운드 업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로 초청을 받아서 무슨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무슨 그런 정부 회의 때 참석을 되게 자주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야, 저거 뭐야? 왜 우리 여행사 사람들을 안 불러? 이랬거든요. 저도 기사를 쓸 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게 뭐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여행업의 경계가 그렇게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초대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추세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자, 최근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또. 요즘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유튜브 영상 하나 선보인 게 있어요. 그쵸? 한국관광 홍보 하나라고. 그래서 한 이상한 복장 해갖고 한 6, 7명이 나와서 막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몇천만 뷰를 조회수를 보였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보면 춤추는 데가 뭐 스토리 없어요. 누구는 뭐 스토리텔링 중요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스토리텔링 시대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아.
지금은 너무 금방금방 자극적이고 임팩트 있게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스토리텔링은 이제 지루해서 이제는 그 시대도 끝난 것 같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관광한 곳에서 선보인 그 영상이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 시내 어디 유명한데 뭐 안동 뭐 지방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이상한 해괴망측한 복장 쫄바지 같은 거 입고 그냥 신나는 음악에 맞서 미친 듯이 춤춰요. 그런 게 히트를 치는 세상이라니까. 예. 한국의 관광을 소개할 때 그게 외국 사람들한테 먹혀.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한테 먹혀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전에 박진용님, 하지만 제 주위에 해외여행 가고 싶은 분들의 폭발적 요구가 많습니다. 아마 하늘길만 열면 많은 분들이 나갈 듯해요. 저도 그렇고요. 예. 요거는 제가 오늘 마지막 드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내가 오늘 결론까지 다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잠깐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무슨 한 지자체에서 영상 공모전을 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보기 좋게 탈락을 했습니다. 제 딴에는 너무 잘 만든, 정말 차이점도 있고 특이하고 차별성도 있고 만들었다고 해서 출품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1등을 한 작품을 봤거든요. 1등을 한 작품을 봤는데 저는 11분짜리를 만들 떨어졌고 그 작품은 1분 30초인데 젊은 청년 2명이서 랩을 하면서 서울의 주요 명세를 그러니까 배경으로 랩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서울의 소리라고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이렇게 딱 찍고 들어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이렇게 모아서, 근데 그게 대상이 뽑혔어요. 1분 30초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러닝 타임이 후루룩 지나가요. 랩하면서 신나게.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보인 그런 영상과 비슷해. 그런 게 1등으로 뽑혔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지.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야, 어떻게 저런 게 1등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상이 그런 것, 관광을 홍보하고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추세가.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가서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이제 뭐 나의 세대도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무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게 과연 정말 정말 최선인가, 최고의 작품인가라고 하는 거에도 이견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행업도 경계가 모호해지고 여행 컨텐츠를 출시하고 선보이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기존의 뭐 어떤 그 경계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스토리텔링도 뭐 재미있는 건 좋겠지만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아무튼 되게 복잡다양해지고 융합도 돼야 되고 경계도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리라님, 관광도 젊은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가 보네. 그렇죠. 예, 이 얘기, 젊은 트렌드. 예. 그러니까 젊은 트렌드가 꼭 좋은 건 아니죠. 이것도 트렌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이런 거 중요한 이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뭐 역사 여행, 뭐 어디 뭐 유럽의 어떤 뭐 클래식 좋은 공연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제가 말씀드린 뭐 젊은 감각에 빠르고 이런 거 자극적이고 이게 추세가 다 트렌드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방가르드,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런 시대처럼 기존의 것에서 나와서 서로가 섞이고 융합돼서 선보여지는 그런 것들. 최근에 또 뭐죠? 그 무신사라고 편집샵, 그게 굉장히 또 인기잖아요. 편집샵. 그 편집샵이 이제 보면은 한 가지 브랜드만, 특정된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융합돼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뭐 아방가르드, 뭐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런 얘기 나올 때처럼 지금도 비슷한,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사조라는 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지금 그렇다고 뭐 지금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아방가르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또 레트로
감성도 요즘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 거, 지금 거, 빠른 거, 젊은 거, 뭐 아닌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섞여 있는 그런 문화사조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업의 여행 상품 또한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런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선보이고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차 산업혁명 때는 품종은 적지만 한 가지 품종을 대량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터넷 그 어떤 통신기술,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다품종 소량 생산.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품종은 굉장히 많아지고 대신 생산은 조금하고. 예. 리라님, 그동안의 근무 노하우를 살려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으로 되살리시는 생각, 젊은 고급 인력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예. 다품종 소량 생산. 레트로 좋아해. 예, 레트로 감성. 사실 저도 레트로 감성이 지금 좋습니다. 예. 옛 것을, 뭐, 좋아하는, 뭐, 그런. 근데 젊은 층들이 레트로를 좋아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외예요. 그죠? 예. 꼭 빠르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 젊은 층도요. 저희 자식도 젊은 대학생 층이 있지만, 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향을 보이고. 그래서 사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예.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생산은 조금 하고, 그러니까 생산은 조금 되고, 예.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행 상품도 뭐 이런 여행 상품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저런 여행 상품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사실 하나 투어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허브 통해서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을 지금 거의 가져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예전에는 막 대규모 인원 어디 막 뭐 호주 뭐 아니면 어디 뭐 동남아 어디 그냥 대규모 모여갖고 그냥 막 빵빵빵빵 보냈잖아요. 그거에서 그게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걸 읽은 거야. 하나 투어는 읽어서 그 고객의 취향에 맞는 고객이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일종의 뷔페 식당처럼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예. 복고와 레트로는 엄연히 다른 듯 하네요. 예. 복고와 레트로가 다르다. 근데 그렇죠. 엄연히 다른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복고를 레트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엄연히 따지면 사실 다릅니다. 예. 아닙니다. 리라님 맞아요. 복고와 레트로는 엄연히 다른데 우리는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옛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 아닌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에 우리 업계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 있습니다. 예. 그 개인의 취향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행 상품을 치면 소규모 인원이 그렇게 간다는 것. 더군다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좀 더 그런 추세로 갈 경향이 커요. 이거는 아웃바운드 뿐만이 아니라 인바운드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도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 관광, 로컬 관광을 좀 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서울, 그 다음에 뭐 서울이 대부분이었지, 수도권. 요거만 보여주는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코스, 이거 갖고는 이제 답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 하실 분도 있어요. 뭐, 그래도 중국 사람들 한번 와갖고, 여행을 한 바퀴 돌리면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거기까지가 한계고, 중국 사람 끊기면 끝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거기까지 제가 고집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바꾸셔야 됩니다. 핵심 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 여행업자들도 융합을 해야 되고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합쳐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간다는 거. 예,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품종. 예. 리라님도 아마 그 숲해설가 하셔서 아시겠지만 소규모 적은 인원이 아마 참여하는 추세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제 그냥 추측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들의 착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행업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것이다라는 착각. 예.
그러면 그냥 계속 거기서 더군다나 제일 더 한심한 게 남의 거 베끼는 거. 어느 여행사에서 요걸 했네? 그러면 또 어느 여행사 그걸 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대표적인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무슨 오로라 관련한 상품도 누가 하면은 또 누가 바로 뭐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해갖고 금방 따라하는 그런 거. 어느 업종이나 이런 거 골치 아프죠. 근데 여행업계에서 참 고생해서 이런 상품 개발해 놓으면 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뭐 우리끼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GSA니 PSA니 사실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 GSA랑 PSA 이게 무슨 물론 계약상의 중요한 계약 조건이니 그리고 나중에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서 필요는 하겠지만 사실 그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선보일 때 GSA니 PSA니 이런 구분이 이제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야. 안 그래도 베끼고 따라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이렇게 싸워왔는데 이런 것들, 이런 착각, 예, 이런 착각의 논리적인 착각에 대해서 좀 빠져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착각 계속되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행업을 자신의 잡으로 이어나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뭐 300~400만 원, 500만 원 그냥 그렇게 월급쟁이처럼 그냥 그렇게 평균적으로 벌고 난 이렇게 살래라고 하면 뭐 저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뭐 그게 사실 다는 아니잖아요. 예, 뭐 그게 다라면 저 진짜로 할 말 없습니다. 리라님, 업종별 다른 듯 합니다. 그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유튜브 숲해설 동영상을 유치원에 보내다가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을, 그러니까 리라님 그 숲해설을 직접 또 하시지만, 유치원 같은 데다가 해설 동영상을 또 보내면서 수업 같은 것도 하시는군요. 그런 거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 대면 수업도 이제 하시고 이번 주 코로나 이제 좀 어느 안정기에 또 접어들었으니까 이런 또 동영상 동영상 재밌겠네요. 숲에 관련돼서. 근데 이 숲 해설은 이제 또 좀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재밌어 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비즈니스랑 좀 접목을 시켜서,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또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이드이건 해설가이건 대면 수업하니까 아이들과 만나서 느끼고 공감하고 너무 행복해. 당연하죠. 예, 대면이랑 비대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인간이 뭐, 사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 아닙니까? 사람. 인간은 결국 사람과 사이간자잖아요. 한문으로 따지면. 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네. 어른들은 돈 내고 절대 숲해설 안 듣어. 그래요? 어른들은 돈 내고 숲해설을 안 듣는데. 야. 하여가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돈을 받으셔요. 이게 돈 안 받으면 공짜인지 당연히 알고, 어른들은 그럴 거야. 어르신들은, 뭐 내가 시골에서 살아서 숲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착각이지. 예. 모든 게 돈이 돼야 사장님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직접 경영을 하시는 건 아니군요. 어떻게 이렇게 스텝으로 참여하셔서, 경영주로부터 또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일종의 뭐 샐러리맨처럼 그렇게 저기를 하시는구나. 재밌겠는데 다른 분야랑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을 하고 하면은 좀 시너지를 좀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의 여행업, 앞으로의 여행업에 대해서 네, 월급쟁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월급쟁이가 사실 속은 편합니다. 요즘 같은데 편해요. 저도 이럴 때 월급쟁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여행업도 이런 추세로 가야 되고, 핵심과 본질은 융합이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시너지 잘 결합할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끼리만의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여행 컨텐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컨텐츠가 아니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컨텐츠들이 여행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4차 산업시대니까 IT와의 ICT, 정보기술과의 융합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댓글 읽어드리다가 제가 가끔 뭐 익스피디아나 뭐 글로벌 OT에서 임원들이 와서 한국에서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합니다. 그때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한테도 익스피디아는 2번 정도 그 본사에서 왔는데 각각 부서가 달랐어요. 부서가 다른 그 임원들이 와서 제가 한 번 똑같이 물어봤어요. 한 번은 똑같은 질문은 똑같이 너네 회사 익스피디아는 IT 기업이냐 트래블 에이전시냐.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은 첫 번째 온 사람은 우리는 IT 기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온 사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인데 우리는 여행사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업체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IT 회사 기업이기도 하고 트래블 에이전시라고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조금 현장의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마 속셈은 IT 기업이라고 할 게 뻔해요. 예, IT 기업. 예. 자, 글쎄, 익스피디아 종사자들, 본사 종사자들이 너네 IT 기업이냐 여행사냐 그러면 당연히 IT 기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유명합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IT 기업이 여행사예요. 예, 여행사가 IT 기업이고 여행사는 여행사가 아닌 시대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난 정상적인 상황에서 좀 더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행은 수단이 아닌 목적. 여행은 목적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제가 IT 기업 뭐 융합을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을 해야 되고 우리끼리만 놀지 말고 다른 산업 분야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산업형 구조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그 얘기고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를 그러면 무슨 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 비대면으로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왜 그 뭐 요즘에 그 무슨 투어라고 그러죠? 그 뭐라 그러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왜? 저기 온라인으로 투어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해놓고선도 랜선 여행, 랜선 여행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앞으로 여행도 이제 랜선 여행이 돼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랜선 여행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하는 거고 이거 랜선 여행은 코로나 끝나면 없어지지는 않지만 남아서 그 분야도 분명히 그 부분도 꾸준히 어떤 좀 속도는 느리겠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뭐 비즈니스 모델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랜선 여행은 딱 멈추고 이제 그야말로 오프라인 이거 기존에 했던 여행으로 돌아갑니다. 예, 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이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잖아요. 여행 가는 게 목적이지 여행이 수단입니까? 여행은 가는 거잖아. 어디를 가든 당장 옆 동네를 가든 가는 게 목적이잖아. 수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랜선 여행은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처럼 안 돼요. 물론 남아서 종속은 하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느린 속도로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랜선 여행이 대세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 랜선 여행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뭐뭐뭐한 소리예요. 예. 멍멍한 소리예요. 멍멍이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도 좀 안정적으로 되면 여행은 다시 기존처럼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그 회복 속도는 각자 또 뭐 다 평가와 뭐 다 그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아이아따에서는 2024년에 돼야 예년 2019년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안에 내년 2021년, 2022년, 그 3년 사이에도 회복을 조금 빨리 해서
빨리 하면 좋겠지. 근데 회복을 점차 해서 예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 문호를 열고 각국 간에 그렇게 아마 그렇게 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금요일까지 온라인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컨퍼런스란도 있는데 실시간 참여 안 해도 나중에 또 되돌려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중국 쪽, 뭐 그다음에 방역 전문가들 나와서 컨퍼런스 강연 한 30분짜리, 20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일본 여행의 추세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의 여행 그런 추세, 경향 뭐 이런 분석도 일본 일본 JTBC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보세요. 한번 컨퍼런스 이게 녹화된 거 영상 그것도 보시면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그 방향성과 감이 잡히더라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이 정도로 관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접어든 나라끼리 특히 이제 정치적 문제만 없다면 일본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서로 간에 그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 관리가 되고 안정권에 들어갔다. 확진자는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양국 간의 단계별 지금 비즈니스까지는 어느 정도 푸는 나라들이 꽤 있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제 공적인 업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업무, 그 다음에 더 관리가 안정적으로 된다면 상호 간에, 각국 간에, 양국 간에 어떤 민간 관광 교류까지 조금씩 단계적으로 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방역 전문가 이재갑 교수인가? 그분이 나와서 그분도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추세가. 예, 방향은 대충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야. 자가격리 14일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일단 해외여행이랑 교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방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재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년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나라끼리 민간 관광 단계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리 하에 조금씩 늘려갈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항공도 조금 늘어나겠죠. 그렇게 조금씩 한번 눈치를 보면서 풀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제가 주중에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 50%까지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분석이랑 그런 소문이 나오는 것들이 대충 그렇게 해서 50%까지는 끌어올릴 계획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냐, 업체별로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추측이고 예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분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고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11월, 12월이면 지원금도 이제 다 여행사도 끊기고 여행 박사도 인원수 엄청 줄인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 자꾸 도는데 그건 이제 그쪽 사정이고 언제 예를 들어서 중요한 큰 회사들이긴 했지만 우리가 또 각자 개별적으로 여행사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그렇고 여행에 종사하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크게 그런 게 자기 업무랑 관련이 크게 많았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면 어쩔 수 없고 규모가 컸으니까 줄이는 건 어쩔 수 없고 작은 규모시라면 좀 한번 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서 특수 목적 여행 SIT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더 늘리거나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영역을 좀 넓히시는 것도 좋고 정리해 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융합 다른 업종과의 융합 어떻게 합쳐서 우리가 해볼 것이냐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품종 소량 생산 여행 상품도 이렇게 출시를 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관광 스타트업들이 어떠한 업종들이 생겨나도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는 거 코로나 지나면 여행을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수단이 아니라 여행은 목적이다. 목적이다. 여행은 목적. 여행 니꼬르 목적. 예. 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행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대략적인 제가 준비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박진용님 서로 돕고 함께 해야죠. 그렇습니다. 서로 도와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돕는 거는 서로 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좀 격려하는 거가 저는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돕는 거라서 제가 지금 나도 본인도 없는데 남들 돈 빌려줄 수도 없고, 물심양면이 아니라 지금은 물심양면이 아니라 그냥 물 빼고 심정으로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근 1년 버텨왔으니까 또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티면 안 됩니다.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제 말이 진리는 아니고 정답은 아닌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주워 듣고 했겠습니까? 그걸 제가 오늘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리라님, 박지용님 오늘 실시간 댓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또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실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좀 더 좀 흥미로운 주제, 의미 있는 주제 같은 거 잘 좀 고민하고 선정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요. 리라님도 잘 지내시고요. 박진님 잘 지내시고요. 오늘 들어오셨는데 댓글 안 남겨주신 분들도 잘 지내십시오. 건강히 잘 지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안녕.